여기 중국 문화에 치여 도망 온 곳에서 한국인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리는 미국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시아인들과는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았지만 한국인과 기숙사를 같이 쓰게 된 것이었죠. 오늘의 주인공인 데이지는 그 소리의 서러움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국제학교에 재학 중인 데이지 양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박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사연 접수로 영상이 제작됩니다. 오늘도 도착한 사연 박스 열어볼게요. 해당 사연은 미국에 사는 데이지 씨의 이야기와 커뮤니티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교환학생 제도로 한국에서 유학 중인 데이지라고 해요. 제가 한국에 유학 온 계기는 다름 아닌 중국인 유학생들 때문이었답니다. 최근 미국은 밀려드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일으키는 문제로 큰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중국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앞다투며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내는 일이 마치 유행처럼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미국 국제학교도 엄청난 수의 중국인 학생들과 그들이 저지르는 상식 밖의 행동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저 역시 중국인 학생들 때문에 맘 편히 쉬어야 할 기숙사에서 쉬지는 못할 망정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운 나쁘게도 여러 명의 중국인과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된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사실은 미국의 기숙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같은 방에서 생활하지 않아요. 제가 생활했던 기숙사는 한 층에 각자 개인실을 배정받고 화장실과 주방을 여러 명이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들과 함께 생활해보면서 보통 같은 공간을 사용한다면 누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들은 남을 화나게 하는데 천부적인 소질을 지닌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기숙사에서 그들과 겪었던 몇 가지 일화를 소개하자면 우선 그들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평범하게 대화하는데 목소리가 너무 컸어요. 방에 있는 제게도 그들이 떠도는 소리가 들렸죠. 거기다 그들은 늦은 시간에도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시끄러운 노래를 틀고 박자에 맞춰 책상을 때려가며 소음을 유발했어요. 저는 참다 못해 그들에게 밤에는 서로를 위해 조용히 생활해달라고 상식적인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뭐가 문제냐는 듯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 방에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냐는 어처구니 없는 대답이었죠. 하지만 이건 그들 이후에 저지른 만행을 떠올리면 정말 약소한 일이었죠. 그들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기 위해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할 주방을 점차 쓰레기 더미로 채워넣기 시작했어요. 상쾌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시작하려던 제 기분은 방에서 나오자마자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더러운 주방을 보고 바로 땅에 떨어져 버렸죠. 저희 기숙사 주방은 모두가 순번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청소하도록 규정을 만들었어요. 저는 당연히 모두가 이를 지켜줄 줄 알고 제 차례가 돌아올 때마다 열심히 청소해 주방을 새 것처럼 만들었죠. 하지만 다음 날이면 당연하다는 듯이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쓰레기 더미에서 어디선가 구해온 작은 화로를 들고 와 즐겁다는 듯이 바비큐를 해먹기도 했는데요. 제게도 와서 함께 먹자며 권유하는 모습을 보면 막연히 나쁜 사람들인 것은 아닌 듯 했지만 도저히 비위가 상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저 쓰레기 더미 위에서도 행복하다는 듯 즐겁게 떠들어댔죠. 그렇게 제가 주방을 포기하자 점점 쌓여가는 쓰레기는 감당이 안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그들은 자신들도 쌓여있는 쓰레기 더미가 보기 싫었는지 정말 엄청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창밖으로 쓰레기 더미를 던져버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덕분에 한동안 저희 기숙사를 관리하시는 분들과 중국인 유학생들 간에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결국 이긴 것은 중국인 유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당연하다는 듯 창밖으로 온갖 쓰레기를 던져대고 아름다운 나무와 푸른 잔디로 꾸며져 있던 기숙사 안틀은 그들이 버린 쓰레기로 뒤덮여 점차 악취나는 쓰레기장으로 바뀌어 갔죠. 하지만 정작 제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것은 그들의 욕실 문화였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게 있어 화장실은 외부와 철저히 분리된 개인 공간이어야 하죠. 하지만 그들은 화장실에서 만나면 반갑다는 듯이 보리를 보면서도 잡담을 시작했어요. 그들의 문화가 화장실은 안부를 전하는 문화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았죠. 이것뿐이었다면 저도 그저 특이한 문화구나라고 생각하며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화장실 문을 노크도 없이 벌컥벌컥 열어 제끼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깜빡하고 문을 잠그지 않은 적이 있는데 호탕하게 화장실 문을 열었을 낀 중국인 유학생과 눈이 마주쳐 비명을 질렀던 적이 있죠. 몇 번이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못해
그들은 화장실의 칸막이가 답답하다며 화장실 문을 뜯어버렸습니다. 그 충격적인 모습에 저는 도대체 왜 자기들 볼일 보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행동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히 화장실 문은 그날로 사람을 불러 수리했지만 며칠이 지나서 다시 떨어져 있었죠. 결국 화장실은 수리를 위해 당분간 폐쇄되었고 저희는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다른 건물로 이동하는 수고로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다음 날 저는 정말 상상할 수 없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누군가 화장실 앞 복도에 볼일을 본 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가버린 거예요. 이게 정말 현실에서 벌어진 일인지 아직 내가 악몽을 꾸는 중인 건 아닐까 고민하던 저는 풍겨오는 역겨운 냄새에 버티지 못하고 구토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학교에서는 키트를 통해 범인을 찾아냈지만 그게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범인이 누군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죠. 저는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는 이 기숙사가 너무 미웠고 도저히 공부를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였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는 답답함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들과 이 기숙사에서 생활하기 전 처음 봤던 기숙사 건물은 장황한 학교, 건물 뒤로 펼쳐진 푸른 잔디와 나무가 어우러져 지친 학생에게 휴식과 희망을 선물하던 멋진 건물이었지만 중국인들이 몰려들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쓰레기로 뒤덮인 폐가와 다름없는 흉물이 되어버렸죠. 저는 중국인 유학생들에 의해 바뀌어버리니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방법을 고민했지만 자퇴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를 위해 매학년마다 3만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한 부모님을 생각해서라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것이 한국으로 가는 교환학생 제도였습니다. 사실 이 끔찍한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어디로 가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선택이 한국이었던 거죠. 저는 빠르게 한국으로 가는 교환학생을 신청하고 빨리 학기가 끝나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동안에도 중국인 유학생들은 여전히 시끄럽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저를 괴롭게 했지만 악착같이 참았습니다. 그때 기다린 몇 개월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죠.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에 대해 공부하고 몇 개의 한국어 문장을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침 제 교환학생 신청이 승인됐어요. 저는 그 길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중국인들이 가득한 기숙사를 떠나 한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한국의 기숙사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의 기숙사에서는 주방과 화장실은 공용으로 사용했지만 방은 개인실로 마련해줬던 것에 비해 한국의 기숙사는 개인실이 거의 없고 대부분이 2명 혹은 4명이서 같이 생활해야 하는 기숙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죠. 저는 제발 개인실을 달라고 학교에 찾아가 부탁해봤지만 기숙사 배정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추첨된다는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개인실을 받을 수 있길 기도했지만 야속하게도 2인실의 배정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죠. 아무리 한국과 중국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같은 아시아권 문화의 나라라서 비슷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나마 개인실이었던 미국과 달리 이제는 심지어 2인실로 바뀌었으니 얼마나 더 저를 힘들게 할지 막막한 심정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진 거죠. 괜히 혹 때려갔다가 혹 붙여온 사람이 된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힘없이 배정받은 기숙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돼지가 된 느낌이었죠. 그렇게 다 포기하고 기숙사로 들어가 제 짐을 풀고 있을 때 마침 저와 같은 방을 배정받은 룸메이트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저보다 먼저 이곳에서 지내고 있던 한국인이었는데 미국 사람과 함께 지내게 돼서 정말 반갑다며 유창한 영어 실력으로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잘 지내보자는 그녀의 말에 속으로 한국인이 중국인들과 얼마나 다르겠어라고 생각하며 마지못해 인사를 건네고 피곤한 몸을 침대에 누워 잠에 들었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며 저는 잠에서 깨어나며 주위를 둘러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짐을 다 풀어 헤치다 피곤해 방 정리가 안 된 지저분한 상태로 잠에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5성급 호텔에 들어선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그녀가 남긴 쪽지가 붙어 있었죠. 어제 너무 피곤해 보여서 정리하는 걸 제 멋대로 도와줘 버렸네요. 불쾌했다면 미안해요. 그 쪽지의 내용을 보고 저는 어제 첫 만남에 환한 웃음을 짓던 그녀를 떠올리며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공부하면서 한국인에게 정이라는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보기는 했지만 처음 만난 사람을 위해 수고로움을 감수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녀의 쪽지 한 방에 중국인들에게 치여 얼어있던 제 마음이 한국의 정에 녹아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미안한 마음에 기숙사로 돌아온 그녀에게 사과하며 미국의 기숙사에서 제가 중국인들과 겪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제 설명에 그녀도 경악하더니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냐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일이 있다면 걱정 말고 이야기하라며 저를 안심시켰죠. 이후 그녀와 베스트 프렌드가 된 저는 중국인 유학생들과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만끽하고 있답니다.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국인들의 문화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의 좋은 문화를 많이 경험해보고 많은 친구를 사귀는 유학 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감동박스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내일도 사연박스가 도착합니다.